이게 이제 조광한 의원이 텍스트로 보는 거하고 이게 직접 들어보고 분위기를 보면은 완전히 다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매우 진지하게 한 느낌은 아니에요. 까놓고 얘기해서 이거 복당시켜준다니까 그러면 한동훈이 포기하고 좀 현실성이 좀 없는 얘기 같아요. 제로지 모든 그렇죠.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니라 가능성 제로. 격하게 얘기하면은 양아치 같은 짓이다. 두 번째 의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단일화하면 복당을 허가할 것인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그리고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부산 북카페에서 붙었는데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민식 후보에게 양보하면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친한계에서는 조폭식 정치?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김 의원님 보셨을 때 이거 지금 현실성 있는 얘기인가요? 저 복당해 주려고 진짜 저렇게 얘기한 건가요? 이게 이제 조광한 의원이 MBC 라디오였나? 네, 어디 라디오에 나와서 라디오에서 이제 했던 건데 그거에 이제 이게 텍스트로 보는 거하고 이게 직접 들어보고 분위기를 보면은 완전히 다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매우 진지하게 한 느낌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고. 네.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이거 복당시켜준다니까 그러면 한동훈이 포기하고 좀 현실성이 좀 없는 얘기 같아요. 제로지 모든 그렇죠.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니라 가능성 제로. 네. 얘기고 그거를 모르지도 않았을 테고 조광한이. 네. 근데 뭐 이제 그냥 한번 이거 뭐 이런 용어가 이제 뭐 적절한지 야지 한번 주는 약간 아, 그냥 한번 이렇게 쓱 한번 찔러보는. 찔러보는 뭐 그런 건데 뭐 좀 격하게 얘기하면은 양아치 같은 짓이다. 제가 아, 이건 좀 뭐 상도에 맞지 않다. 상도에도 맞지 않고 이게 좀 될 만한 거 해야지. 그러니까 최고위원쯤 됐으면은 조금 이거 지도부에서도 바로 이거 사실 아니라고 그렇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아치 같은 짓을 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양아치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좀 저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좀 뭐 품격 있는 단어를 쓰면 좋긴 하겠죠. 그게 유행인가 봐요. 뭐가요? 제가 운동하러 갔는데 네. 제가 가끔 골프를 치는데 아, 네. 그 게임 룰 중에 양아치 게임이라고. 아, 그래? 그걸 또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 유행인가 이게? 이게 부산 북갑 선거가 사실 지금 여론조사 보셨겠지만 좀 다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잖아요. 정현이 보셨을 때 지금 누가 제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로 보이세요? 지금요. 근데 세 후보 모두 다 발등에 떨어졌다면 셋 다 지금 그렇죠. 셋 다 왜냐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정우 후보는 본인의 지지율이 민주당과 그 국정 지지율과 전재수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2대1로 가면 내가 역전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한동훈 후보는 지금 뭐 추세가 좀 좋다고는 하지만 본인의 정치 생명이 여기에 다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퇴로를 불사르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캐치업 속도가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보다 좀 더딘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삼자구도에서 반드시 필승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고 박민식 후보는 내가 국민의힘 그 정식 후보인데 공식 후보인데 이 정도 지지율만 나오면 분명히 단일화 해줘야 된다. 이런 여론 또는 밑에서부터의 단일화. 그렇죠. 이런 그 압력이 있을 테니까 세 명 다 지금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이 18일입니다. 18일이 무슨 날이냐?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날입니다. 오늘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투표용지에 어쨌든 이름은 다 박혀 나가는 거죠. 김 의원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오늘 좀 갑자기 진전된 단일화 논의 같은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보통 단일화가 그렇죠. 이제 아예 후보 등록에 전에 단일화하는 거 그리고 투표용지 인쇄하는 거 단일화하는 거 그리고 좀 뒤로 밀리다 보면은 사전 투표 직전까지도 그렇죠. 이제 해요. 그리고 진짜 급하면은 이제 사퇴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네. 예를 들면 저쪽 후보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민주진보 진영이 꽤 있었어요. 하루 이틀 남기고 이렇게 사퇴하고 막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이제 좀 단일화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확실히 물 건너갔고 투표용지 그렇죠. 인쇄는 그러니까 사전 투표 전에 후보들이 급해서 이제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저는 단일화 가능성 매우 낮다고 봐요. 매우 낮나요? 예, 매우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단일화 안 되면 누가 제일 유리한 거죠? 하정우가 유리하죠. 하정우가 제일 유리한가요? 뭐 이거는 지금 판세를 보고 제가 뭘 투여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모든 여론조사가 하정우 후보가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하정우가 제일 유리한 상황이고
제가 이제 이거를 그 박민식 후보의 입장에서 욕망론으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욕망론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후보가 자기가 당선되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당선이 안 되는 걸 전제로 하면은 누가 되는 게 유리하냐를 봐야 되잖아요. 박민식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되는 게 유리할까요? 하정우가 되는 게 유리할까요? 하정우 아닐까요? 하정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당내에서 만약에 경선을 하는데 이쪽에서 내가 아쉽게 졌어.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후보가 떨어진 후보가 당선된 후보를 그 당내 경선 통과한 후보를 안 도와버려요. 왜냐하면은 저쪽 상대당이 돼야지 나한테 다음에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쪽 당에서 한번 우리 당에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 하면은 나는 이제 여기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떨어져야지 하정우가 돼야지 2년 뒤에 총선에서 다시 나올 수 다시 있다. 본인이 이제 여기 당협위원장이니까 다시 나올 수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박민식의 욕망론이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내가 단일화를 해서 여론조사를 돌려서 이길 가능성이 있거나 아예 내가 후보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단일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단일화되기 되게 힘들다. 아. 제가 보기에는. 딱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네, 정 의원님 이번에 어떻게? 부산시장 경선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하는데 박형준, 주진우 의원 두 분 붙었다. 그랬죠. 근데 부산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주진우 의원 한 명도 안 도왔잖아요. 한 명도 안 왜 도왔나요? 그러냐? 박형준 후보가 이번에 부산시장이 되면 다음에 3선 한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음 선거에 기회가 나오지 생긴다. 못해요. 근데 주진우 후보가 그때 당시 후보가 부산시장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2년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진우 의원은. 뭐 수치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17명의 의원들이 거기서 한 재선 3선 한 분들은 야 나도 한 3선 정도 하고 나서 부산시장 해야겠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주진우 되는 순간 그 길이 막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저도 하정우 후보가 박민식 후보로서는 당선되는 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정욱 대표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 공공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번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 한두 개에서 분명히 한동훈 후보가 3자 구도에서도 하정우 후보랑 비슷한 수치 또는 오차 범위까지. 역전하는 수치의 여론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야. 왜냐하면 이미 지난주에 MBC 한길 리서치에서는 오차범위 2.6%포인트 차이까지 3자 구도에서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저는 이번 주 여론조사는 상당히 더 근접하거나 혹은 역전할 수 있는 수치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부산 북갑의 선거판이 요동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도 지금 방송 시작한 지 30분이 됐더니 본격적으로 시청자들이 들어오셔서 다음 라이브와 유튜브까지 합치면 도합 4만 명의 시청자들이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하정우 후보도 지금 사실 뭐 조금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14일에 공약 발표하면서 실수를 하나 했죠. 북구에 지역 내 총 생산액이 1,200만 원인데 이거를 1억 2천만 원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실수들, 잔실수들 김 의원님 보셨을 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뭐 약간은 주죠. 약간은? 뭐 엄청 큰 건 아닌데 이미 소나기가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죠. 지금 네. 잔실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지역 내 생산성이 이제 GRDP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하정우다. 역시 하정우다. 1,200만 원을 오자마자 1억 2천만 원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10배를 그냥 잘 살게 만드는 그러니까 조롱이죠. 조롱인데 네. 이거는 실무진의 실수기도 한데 그냥 딱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역 내 1인당 생산성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거의 실리콘밸리급이에요. 4인 기족이면 5억이야. 4인 기준. 그러니까 거의 뭐 하이닉스 한 2개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울산이나 이런 데도 1억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터왕된 거를 딱 알아야 되는데 정신이 없구나 지금 여기저기 그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이것 때문에 뭐 이게 낙선하고 그런 건 아닌데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부산에 지금 또 여기저기서 잡음들이 들려오는데 이번에는 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과거에 좀 무리를 빚었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장애인 비하를 했던 유튜브에 출연했던 저 장면을 갖고 왔는데 이게 사실 일반 구독자들 뿐만 아니라 유료 회원들만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였다고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요즘 같은 선거판에는 좀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정치를 부탁해처럼 한 4만 명쯤 보는 이런 유튜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방송 출연했다고 봅니다. 원래 박형준 시장이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아까 말한 보수의 품격을 지키면서 정치를 해왔던 분인데 이것은 완벽한 실책이었다고 봐요. 그게 뭐 실무자의 실책이었든 박형준 후보의 실책이었든 모든 책임은 사실 후보가 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뭐 하정우 후보도 1억 2천만 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실무자가 쓴 거 내가 잘못 읽었다. 실무자의 잘못이었다라고 했을 때 벌써 사람들이 리더라면 그 책임까지도 본인이 안아야 하는 건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박형준 후보가 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영상도 좀 삭제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저희 박형준 부산시장이 수요일에 정치를 부탁해 아마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그날 나오시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겠네요. 짧게. 네, 예. 김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감동란 TV 보는 이거 유료 뭐 네. 콘텐츠라면서요. 그거 보시는 분들은 그냥 원래 박형준 찍어요. 그러면 원래 찍는 사람들인데. 전재수 찍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렇죠. 지금 박형준 시장이 진짜 급하구나. 근데 이게 왜냐면 보수가 너무 갈라져 있으니까 네. 이쪽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서 뭐 우호적인 거라면 이쪽 사람들이 안 찍을까봐 조바심 안달이 나신 것 같은데 이걸로 인해서 중도 보수나 중도에서 잃는 표가 더 크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겠죠. 그러니까 감동란이 뭐 너는 몰랐는데 그때 박민영 대변인 뭐 그때 장애인 비하 하면서 그때 맞습니다. 알려진 거잖아요. 사실 박민영은 별로 얘기한 게 없어요. 호응만 했지. 감동란이 온갖 쌍욕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왼쪽에 계셨던 여자분이요. 예. 그리고 제가 진짜 좀 그런데 참으십시오. 좀 그러시면 참으셔야 됩니다. 적당히 좀 노출 좀 된 거 입어라. 정치인하고 좀 하면은. 제가 그 얘기 또 왜 안 하시나 했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지금 그게 주요 콘텐츠 그 후킹이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파인 거 입어가지고 저 샷이 나왔을 때 박형준한테 어떤 타격을 입히는지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이번 주 수요일 박형준 시장이 출연하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국민의힘이 후보를 못 낸 지역이 있었어요. 보통은 호남 지역이었는데 이번엔 경기도 시흥시장 후보를 못 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예견됐던 일인가요? 아니면 미리 좀 들으셨던 게 있었나요? 아니 뭐 듣진 못했는데 네. 여러 곳에서 시장이든 뭐 시의원 후보 후보든 내기가 어렵다. 뭐 구하지 못해서 그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지역구가 있다더라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수도권에서도. 근데 그렇죠.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경기도 서남부잖아요. 수도권인데 그래도 네, 서남부 벨트는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죠. 전통적 강세 지역. 서울에서 보면 서남부 지역 쪽으로는 민주당이 굉장히 강세 지역이에요. 호남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동남부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좀 강세를 보이는 지역인데 네. 어쨌든 수도권에 이 시흥시 인구가 대략 한 6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꽤 굉장히 크네요. 큰 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할 부분이 많죠. 그리고 이 시흥시가 이번에 시장되는 분이 3선째 도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동안 그 시흥시장 후보로 나섰던 우리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들이 뭐 해도 잘 안 되니까 뭐 이런 상황이 겹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전국 정당 뭐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후보가 일부 못 나가는 거는 그동안 뭐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큰 뉴스가 되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수도권에서도 후보를 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뭐 뼈 아픈 자책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